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닷새,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까지 32일 남았습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동 상인연맹회에서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우리주에서 상무고찰 조사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이 기간 산동 상인연변발전 조력대회와 기증식도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홍경이 관련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호가복은 이를 회견에서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산동 상인연맹회 일행의 연변 방문에 환행을 표하고 연변 발전에 대한 산동 상인연맹회의 장기적인 지지와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동 상인들은 예전부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용을 중요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시장 기회를 잘 파악하며 새로운 영역을 과감히 탐색하고 사회 책임을 용감히 담당하면서 상업계에서 사람을 분발케 하는 창업 전기를 써냈습니다. 산동 상인연맹회는 설립된 이래 산동 상인 문화를 전승하고 산동 상인의 힘을 응집했으며 해내외 산동 상인들을 이끌고 새 발전 구도에 적극 봉사하고 융입해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산동 상인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연변 지역은 지리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정책 우세가 두드러지며 자연 생태가 양호하고 자원 우세가 좋으며 민속 풍정이 짙은 투자 흥업의 땅이고 혁신 창업의 옥토입니다. 당면 연변주는 습건평 총서기가 길림 시찰, 연변 시찰 시에 한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 제12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시달하면서 자치주 창립 70주년과 20차 당대회 성과적인 소집을 맞이하는 것을 견인으로 중대 대상 추진을 중점으로 민생 실사를 착실히 잘하는 것을 줄손으로 하면서 사업 발전의 새 경지를 부단히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가들이 연변에서 돌아보면서 합작의 개합 부분을 찾고 연결점을 함께 도모하며 문화 관광, 의학 건강, 장비 제조 등 영역에서 심층 합작해 진정으로 산동 상인의 선진 이념을 연변에 가져오고 투자 중점을 연변에 두며 사업 판도를 연변으로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연변주 당위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위해 량질, 고효율의 봉사를 제공해 호혜호리, 합작 공영을 실현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전국 공상어연합회 상무위원이고 산동상인연맹회 주석이며 광동성 산동상회 회장이고 광동성봉집단 리사장인 강남은 산동상인연맹회를 대표해 연변주 당위 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연변행은 인상이 깊었고 연변의 짙은 발전 분위기와 량호한 발전 환경, 강력한 발전 추세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동상인연맹회는 교량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산업 및 자원이 연변에 근접하고 집결하도록 적극 인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렵니다. 8월 2일 산동상인 연변발전 조력대회에서 홍경 강남이 선으로 축사를 하고 연변주정부에서 강남에게 경제고문 초빙서를 발급했으며 각 현시에서 투자 환경 설명과 대상 추천 소개를 했습니다. 연변 산동상회, 길림성 산동상회 및 산동상인연맹회, 레일스타 교육기금회는 선으로 연글시 사회복리원, 연글시 중앙소학교, 연글시 북산소학교, 주교육국에 애심의연금과 교수 설비를 기증했습니다. 조사 연구기관 산동상인연맹회 일행은 또 연변박물관, 연결공룡문박원, 화롱시 동성진 광동촌, 오동의학공업단지 등을 찾아 실지 고찰하면서 우리주 향촌진흥, 문화관광, 의학산업발전 정황에 대해 상세히 료해하고 쌍방의 합작을 심화하는 데 량호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 지도 일꾼들인 리건군, 류암지, 소경량, 정권, 주 직속 관련 부문과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 동지, 산동상인연맹회 및 부분적 성원 단위 관련 책임 동지, 부분적 지역 산동상회 주요 책임 동지들이 상수랑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단일레 우리주는 발전 질과 효익 제고를 중심으로 공급 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하면서 주도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통 산업을 성격 개조하며 공업 발전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또 1년의 중대 공업 대상을 실시하고 세원 경제를 발전 장대시켜
전주 공업 경제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새 업종을 육성하며 구조가 최적화되고 효익이 더욱 좋은 발전 태세를 갖추게 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1998년 9월에 설립된 길림 오동야급 집단 연결주식위원 회사는 길림 오동야급 집단의 자회사로 국내 인류의 GMP 표준 작업장, 국제 선진 생산 라인과 검측 시스템을 보유한 약품 연구 개발, 생산 경영을 일체화한 현대화 제약 기업입니다. 회사가 갓 설립됐을 때 년간 판매 수입이 7천만 원밖에 안 됐지만 13호 전망 계획 기간 년간 판매 수입은 13억 원에 달했고 혁신 연구 개발에서 제약 기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 제품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20여 가지 신약을 연구 개발해 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在创新研发上又加大了投入，在品种上、在剂型上、在其他各个方面呢，都往前逐步的去抢后续产品，形成了一个在线研发，还有后续准备和生产试制，形成了一整套的一个研发创新的一个规模了。我们现在的一些产品都是在向高科技、高附加值这方面去努力和发展。 공업 경제를 진흥 발전시키기 위해 주당위와 주정부는 일련의 효과적인 조치를 내와 산업 구조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혁신 능력을 꾸준히 제고시켜 도약식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가 뚜렷이 증가되고 구조조정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지난 근 5년간 우리 주는 지속적으로 중점 공업 대상 448개를 실시하고 투자 200억 원을 완수했습니다. 국대 신에너지 자동차, 거시안 홍삼 농축액, 호기 전통 나무통 발효 간장, 더원 소목이버섯 산업단지 등 일련의 중점 공업 대상이 준공돼 조업함으로써 식품 연초, 의약, 장비 제조, 에너지 광산, 목제품 가공, 방직 복장 등 기간 산업과 우세 산업을 위주로 하는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또 한식부, 한정인삼을 대표로 하는 대건강 산업군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광천수, 인삼, 녹색식품과 생물의약을 대표로 하는 고부가가치 세분화 업종도 전주 공업 발전을 이끄는 새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주는 공업 분야 방식 전환, 구조 조정, 전환 승격에 힘쓰면서 혁신형, 성장형, 환경보호형, 기업 인입에 진력하고 기술 및 자본 밀집형 산업을 발전시켜 전주 산업 구조가 꾸준히 최적화되고 산업 사슬이 부단히 확장되었습니다. 연길 담배 공장, 길림 카이라잉을 대표로 하는 식품, 의약 2개 주도 산업 구도가 꾸준히 최적화되고 산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자금 동업, 아련 기계를 대표로 하는 에너지 광산 등 전통 우세 산업 진흥화 개조 진척이 빨라져 질과 효익이 부단히 올라갔습니다. 연변 국태 신에너지 자동차를 대표로 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전자정보 등 신흥산업이 연변 공업 발전의 새 성장 동력으로 됐습니다. 민영경제가 고품질 발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주 민영기업이 4만 1,600여 개, 개체 공상호는 15만 8,700여 호에 달했고 연변 영천 포장회사 등 14개 중소기업이 성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중소기업으로 병의됐습니다. 혁신 능력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우리 주는 110개 기술 혁신 공정교육 대상을 조직 실시했는데 전주 국가급과 성급 기술 중심 기업이 28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주 규모 이상 공업기업은 288개에 달하는 가운데 연간 생산액이 1억 원이 넘는 기업이 77개입니다. 그중 연간 생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19개, 연간 생산액이 10억 원이 넘는 기업은 6개에 달하며 연간 생산액이 1억 원을 넘는 기업의 생산액 합계는 전주 공업 생산 총액의 87.8%를 차지합니다. 아래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성북급 주제연구 토론반에서 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연설 학습 관철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새중국 창건, 특히 개혁개방 이래의 장기간의 탐색과 실천에 도대해서 18차 당대회 이래의 리론과 실천 면에서의 혁신 돌파를 거쳐
우리는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장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가 추진하는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領導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지적했고, 반드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는 유일한 현대화 모식이 없으며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현대화 표준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외부 역량에 의지해 외국 모식을 답습하고 타인을 따라 강성과 지능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타인이 걸어온 길과 비교해보며 전진할 길을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많은 문제를 깊이 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은 당의 모든 리론과 실천의 입각점이며 도기는 당이 100년 동안 분투하면서 얻은 역사적 결론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은 중국 인민이 공동으로 분투해 개척한 것이고 중화대지에 뿌리 내렸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중화대지에서 중화문명을 전승하며 중국 국정에 보합되는 정확한 길을 걷는다면 당과 인민은 한없이 드넓은 무대를 구비할 수 있고 한없이 두터운 역사 내포를 구비할 수 있을 것이며 한없이 강대한 전진 정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긴밀히 뭉쳐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걸으며 분발 정진하고 독실히 행동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의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용기 내 전진합시다. 올해 89세인 김응진은 1951년 9월에 중국인민지원군에 입대해 조선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언 7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전투 장면은 여전히 생생하게 노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적인 김응진은 조선인민과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 당시 늘 언어 우세를 이용해 전우들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해 줬습니다. 김응진 노인의 기억에 의하면 1951년 가을 그가 있던 포병탄이 조선에 진입한 후 가장 먼저 직면한 어려움이 바로 지원군 전사들의 거처 문제였습니다. 这个时候需要找我，干啥呢？这个找点老百姓能不能供一点那草啊、山坡，这样剪子割下来，挖成这个这样曲折的这样的，中间立起来以后呢，上边盖草。 盖草这个跟这个斜坡一样的草，怎么盖？这下边的人住，这边留那个小一点的那个窗口。 지원군 전사들은 그때 엄동설한이든 무더운 여름이든 모두 이런 간과한 환경에서 살면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장에서 겪은 곤란 중에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我们是炮兵，122毫米榴弹炮。 打炮地儿看不到敌人，山头上，秘密挖个洞。这个观测所呢，一看，敌人在前边，看得一清二楚。完了，这观测所看到敌人以后，下达命令，叫炮手呢往哪儿打，怎么打，指挥。 관측소는 포병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측소가 폭격을 맞으면 눈이 먼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관측소의 인원들은 밥을 먹어야 했고 물을 끓이고 난방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적을 드러내지 않을까고 고민하던 끝에 포병탄에서는 숯을 떼면 나무를 직접 떼는 것보다 더 안전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김응진은 조선 주민들 가운데서 숯을 구울 줄 아는 사람을 물색해 포병탄의 취사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那为了我们观测所炮兵观测所不冒烟，我必须冒烟。正在烧的时候，敌人的那侦察机啊，侦察机飞过来了，速度很快啊，打那个机关炮，咚咚咚咚打。他那个铃钉
一发现这个也没有准备打吧，没打的不准，那个煤窑呢，不是那个炭窑呢，也没有炸，也没有打掉，人呢也没打掉。 전장에서 위험한 고비를 수도 없이 겪은 김웅진은 조국에 돌아왔지만 많은 전우들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후대들이 혁명 선배들의 영롱한 기여를 시시각각 명기하게 하고저 김웅진 로이는 근 9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일대를 관심하면서 늘 자신의 전투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줘 후대들이 역사를 명기하게 합니다. 我们现在的幸福生活就是没有他们，就不可能的啊。我虽然参加这个抗美援朝战争吧，在我以前还有红军呐、七四军呐、八路军呐、抗联呐、义勇军呐，这些先烈们，向他们致敬吧，向他们学习吧，啊，以他们的精神来这个教育下一代。 제9회 길림성 시민문화절 주 및 연글시 계례 활동 가동식이 어제 저녁 연글시 청년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길림성 시민문화절 활동은 20차 당대회 맞이 새 로정에서 분진을 주제로 했으며 문화의 성회, 시민의 명절을 취지로 공연, 시합, 전시, 양성, 평가 5개 방면을 주요 내용으로 자치수 창립 70주년 경축 활동과 결부해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음악, 무용, 합창 전시 공연, 서예 미술 촬영, 민간 예술, 영화 방영 등 대중이 즐기는 활동을 개최하게 됩니다. 在接下来的2个月时间里，州和县市联动以迎接党的20大和延边州成立70周年为主题，将在全州开展5大类100余项市民文化活动，更好满足人民群众对美好生活的文化需求。 연길시 불화통화 음악 분수쇼 무례춤이 어제 저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분수가 민족 특색의 음악에 맞춰 환상적인 모습을 그려냅니다. 가족 혹은 친구, 연인과 동반한 많은 관중들이 분수를 감상하러 모여들었습니다. 晚上出来吃饭，然后顺便看一下这个喷泉，觉得很好看，因为以前也看过，就是以前觉得也很好看。然后呢，今年不是70周年嘛，觉得比以往更加震撼。希望延边也像这个喷泉一样灿烂。我们从天津来旅游的，就是和我们那边风格完全不一样。 然后就喷泉那么一照，就很能凸显这个民族的一些特色，什么风俗啥的。然后还有建筑就特别漂亮，然后夜景也很美。 음악 분수는 연길대교와 연신교 사이에 불우화 통화 수면에 설치됐습니다. 음악 분수 길이는 158m, 너비는 12m이고 386갈래 물줄기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음악 분수는 최고로 80m 되는 물줄기를 뿜어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연변 조선족 특색과 연길 문명도시 형상을 더욱 빛냅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